저항의 병렬 연결. 자, 병렬 연결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저항을 요게 저항의 표시라 그랬죠. 이렇게 된 거를 요런 형태로 연결하는 것을 병렬이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잘 보자. 여기 저항을 R1 요거를 R2라고 하고 여기에 전압이 V1 여기에 걸리는 것이 V2라고 해볼까요? 자, 그리고 자, 수도관이 이렇게 관이 하나로 있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다고 해봐.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10리터의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위쪽으로 4리터가 빠져나갔다면 밑으로는 몇 리터가 빠져나가야 돼? 6리터. 6리터. 6리터 빠져나가야지. 네. 네. 이런 원리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자, 이 그림에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고 요렇게 위로 흐르는 걸 I1 요렇게 아래로 흐르는 걸 I2라고 해보잔 말이야. 이게 전류값이야. 알겠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전체 저항 구하기야. 자, 전체 저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자, 이걸 구한 다음에 구한 후 역수를 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볼 거야. 자, 이게 2옴짜리고 요게 3옴짜리야.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야? 우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란 얘기지. 그러면 이거 얼마야? 6분의 5. 6분의 5지?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역수로 또 취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저항은 얼마? 5분의 6. 5분의 6. 전체 저항은 5분의 6옴 이렇게 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런 저항들은 몇 개가 있어도 다 구할 수 있어. 자, 봐봐. 자, 이렇게 저항이 이번에는 3개가 있다고 볼까요? 자, 요게 1옴, 2옴, 3옴짜리라고 해봐. 자, 전체 저항은 얼마냐? 그러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자, 6분의 6, 6분의 3, 6분의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얼마야? 6분의 11. 그러면 전체 저항은 11분의 6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저항,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고, 자, 전체 저항 구하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이 병렬일 때는 회로에 걸리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해요. 자, 그래서 전체 전압을 V라고 하잖아. 이놈은 V1하고도 같고 V2라고도 같고 얼마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 자, V1은 어떻게 구해져?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배 법칙 배웠죠? V는 뭐였어? IR. V는 IR이었잖아. 그러면 V1은 저 그림에서 봐봐. V1은 뭐 곱하기 뭐야? I1 곱하기 R1. 그렇지. I1 곱하기 R1이지.
자, V2는 I2 R2 곱하기 곱하기 R2. R2. I2 곱하기 R2. 자, V1하고 V2는 같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해요. 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자, 그러면 이 말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또 한번 내볼까요, 선생님이? 자, 여기 봐봐. 아까 저항을 이렇게 세 개 해놓고 이게 1옴짜리, 이게 2옴짜리, 이게 3옴짜리라고 할 때, 자, 여기에 흐르는 I1, 여기에 흐르는 걸 I2, 여기에 흐르는 걸 I3라고 하면 I1 대 I2 대 I3는 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구할 수 있어야 돼.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러면? 3대 2대 3대 1. 1대 1. 아, 3대 2대 1. 3대 2대 1? 아니지. 저항에 아니.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아, 1분의 1대 2대. 2분의 1대 3분의 1 이렇게 네. 해야지. 네. 그러면 얘는 얼마야? 6대 3대 2가 되지. 이해돼? 네. 네. 그럼 여기 봐봐. 6A가 흐르고 여기는 3A가 흐르고 여기 2A가 흐른다 해봐. 6 곱하기 1은 몇? 6. 6. 여기에 6V. 여기 3 곱하기 2는 몇? 6볼. 6V. 2 곱하기 3은 몇이야? 6. 6V. 이렇게 전압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자, 예를 하나 내볼까요? 실제로.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어? 자, 여기에서 자, 이 그림에서 자, 저걸 구해볼까요? V1하고 V2하고 I하고 I1하고 I2하고 전체 저항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면 자, 요거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 우선은 자, 전체 저항 먼저 구해볼까요? 자, 전체 저항은 얼마야? 12. 어? 볼트. 최저항은 12V. 전체 저항을 구하라 그래서 몇 옴이냐고 구해야지. 저항. 저항. 전압 말고 저. 잘못 들었어. 자, 전체 저항을 구하세요. 2분 2? 2, 2 암페어? 아, 암페어래 2옴? 2옴 맞아요? 네. 맞지 않아요? 맞아요. 네, 2옴이에요. 왜 2옴인지 이거 구하는 걸 다시 한번 구해보자. 자, 2옴. 자, R분의 1을 먼저 구하라 그랬지? 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야? 6분의 3. 6분의 3. 6분의 3은 2분의 2분의 1이죠? 1. 네. 네. 그래, 이걸 다시 한번 역수로 취하니까 그러므로 R 이게 전체 저항 2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전체 전류
I는 얼마일까? I는 음, 1, 1? 1A? 네, i는 I는 얼마 나와? 아닌가? 자, 선생님이 구해줄까요? 음, 자, V는 IR식에 집어넣을 거야. 네. IR에 의해. 전체 전압이 몇 볼트야? 12V. 12V. 12V는 전체 전류는 몰라도 전체 저항이 얼마라 그랬어? 2ohm이요. 2ohm이죠. 네. 그러면 I는 몇 암페어야? i는 6A. 그래, 6암페어. 응. 자, 그러면 요 I가 6암페어가 나왔어. 요거 6암페어야. 그치? 네. 그러면 I1하고 I2는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네. 자, V1하고 V2하고 V는 똑같다 그랬지? 네. 네, 자, V는 V1은 V2 이렇게 된다 그랬어. 자, V1은 자,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V1은 I1 R1이죠? 네. 네. 그러면 V1이 얼마야? 12V. 12V는 I1 곱하기 6ohm이네? 네. 그러면 I1은 2A. 네, 2암페어. 자, 2암페어가 흘러 여기는. 그러면 아래로는 몇 암페어 흐르겠어? 4A. 그렇지, 4암페어. 자, 그럼 봐봐. 2 곱하기 6은 몇 볼트? 12V. 요거 12볼트. 4 곱하기 3은 몇 볼트? 12V. 이것도 12볼트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됐니? 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있지. 전체 전류는 전체 전압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저항이 얼마인지 또 구해야 되겠지? 네. 그래. 그렇게 구하는 거야. 자, 굉장히 쉽게 이제 자, 요거 구해줬어요. 됐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문제를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들을 한번 또 만들어 볼까? 자, 이게 자, 요게 이렇게 돼 있어. 자, 요거 6ohm이고 요거 3ohm이야. 자, 여기서 I1 대 I2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I1 대 I2는 얼마니? 1대2. 그렇죠. 1대2.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여기 1A가 흐르면은 1 곱하기 6은 여기 6V 걸려. 여기에 2A 가르면 2 곱하기 3은 여기 6V 걸려. 이런 뜻이잖아.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직렬 연결한 거 이거 병렬 연결까지 다 배웠어요. 어려운 거 없지? 네. 자, 그래. 이렇게 쉽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있지. 직렬 연결은 봐봐. 자, 여기에서 직렬 연결은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해봐. 자, 이게 선풍기라고 해보자. 자, 이게 세탁기라고 해봐. 이게 냉장고라고 해봐. 근데 이 선풍기가 고장나서 여기가 끊어졌어. 그럼 뒤에 있는 얘네들 사용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면 한 군데가 끊어져서 전체 전류가 차단되게 하는 거야. 자, 그런 거에 보면은 거기 보면 퓨즈라고 나와 있지. 퓨즈는 쉽게 이 앞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퓨즈를 달잖아. 자, 퓨즈도 저항이야. 자, 근데 이 퓨즈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잖아? 그럼 여기서 끊어져 버려.
자, 끊어지니까 어때? 전류가 많이 흘러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겠지? 네.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직렬 연결을 하는 거야. 거기에 직렬 연결을 하는 얘가 나와 있죠? 네. 네. 퓨즈,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끊어져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화재 감지 장치 있죠? 네. 거기 봐봐. 거기 보면은 금속이 뜨거워지면은 휘어져 가지고 밑에 딱 달라붙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화재 경보 장치가 울리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에 장식하는 전구 있죠? 네. 네. 그거는 전구가 막 여기도 하나 있고 또 가다 이렇게 있고 또 가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 네. 네.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이런 전구들은 한 군데가 끊어지면 뒤에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불이 다 안 들어와. 이럴 때 쓰는 게 직렬 연결이야. 알겠지? 근데 병렬 연결을 봐봐. 우리가 이렇게 병렬을 연결했다고 해봐.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선풍기고 이게 냉장고고 이게 뭐라고 세탁기라고 해보자. 자, 선풍기가 여기에 망가졌어. 그래도 어때? 냉장고하고 세탁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쓰는 게 병렬 연결이야. 그래서 우리 코드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 멀티텍 같은 데 보면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두 개 이렇게 구멍을 굽는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다는 거니까 이게 병렬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자, 병렬의 예를 보니까 멀티탭 있죠? 네. 네. 그리고 우리 건물에서 쓰는 모든 배선이 다 병렬 연결이야. 그래서 우리 내 방에서 전원을 꼽았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 그렇다고 다른 방도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 네. 그래. 그리고 도로에 가로등 있죠. 그 가로등들은 어떠니? 하나가 꺼져도 나머지 다 꺼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들어와 있지? 네. 이게 바로 병렬 연결의 예야.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알아봐봐. 자, 병렬로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될까? 자, 쉽게 이런 얘기야. 자, 6옴짜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어. 이렇게. 자, 6옴짜리고 6옴짜리야.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얼마가 돼? 3? 네. 전체 저항은 3옴이에요. 3이죠.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6분의 2인데 그거는 3분의 1이잖아. 그걸 다시 한번 뒤집으니까 3옴이지. 네. 근데 여기다 저항을 6옴짜리를 또 하나 연결했다고 해봐. 그럼 몇 옴이니 전체 저항이? 2옴이요. 2옴으로. 자, 병렬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점점점 감소하지. 네. 네. 전체 저항이 작아지면 우리는 가정에서 쓰는 전압은 220V로 다 일정하죠. 네. 네. 그래. 그런데 여기에다 전열기를 계속 연결한다고 해봐. 이렇게 6옴짜리를 자, 또 연결했다고 해봐. 6개로.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얼마가 돼? 1옴. 1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지겠죠. 네. 네. 저항이 작아져. V는 I 아래에서 잘 봐. V는 일정한데 R이 작고 작아져. 그러면 I가 점점 커져야지. 네. 네. 그러면 전류가 너무 세게 흘러.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화재가 날 수 있어요. 맞아요. 화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화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전열기 꼽을 때 콘센트 하나에다가 마구 꼽지 마라 그러죠. 네. 네. 그 이유란 말이야. 병렬로 가전제품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지니까 흐르는 전류가 세지고
전류가 세지면은 열이 많이 발생해.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ohm의 법칙부터 해서 저항의 연결, 직렬과 병렬까지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있지, 지금은 안 나오는데 혼합 연결이라는 것도 있어. 자, 혼합 연결은 뭐겠어? 직렬과 병렬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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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항 하나,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병렬로 돼 있잖아. 그러면 자, 요거 먼저 구해, 저항을.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면은 전체 저항값이 나오는 거야. 자, 쉽게 얘기하면은 한번 구해볼까요? 자, 네.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보자. 얘가 2옴짜리고 얘가 3옴이고 얘가 6옴이야. 그리고 여기에 12V가 걸려 있어. 이거는 학교에서도 안 배울 거야. 그런데 한번 계산해 보잔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여기에 흐르는 걸 I1, 여기 흐르는 걸 I2, 여기는 V1. 자, 요거를 I2라고 하자. I2, 여기를 I3, 요게 I1. 그래서 요게 V1, 요게 V2. 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우선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할 수 있으면 돼. 자, 전체 저항은 얼마나? 이렇게 구하라고 할 때는 병렬 먼저 구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3이죠. 3. 네.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이니까 전체 저항 여기에서는 2지, 2. 네. 네. 자, R은 2가 나와. 그러면 2하고 요 2를 더해. 그러면 전체 저항은 몇 옴이 돼? 4옴. 아우. 전체 저항은 4옴이 돼요. 자, 전체 저항이 4옴이 됐으니까 전체 전류도 구할 수 있겠지? 네. 전체 전류는 자, V는 IR식에 대입을 한단 말이야. V가 전체 전압이야. 12죠? 네. 네. 근데 전체 전류를 구하는 거야. 전체 저항이 4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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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I는 얼마야? 3. 3옴. 암페어. 3A. 이게 3A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거야. 요게 3A. 그치? 네. 그럼 잘 봐. 요 3A가 이렇게 흘러. 그러면 V1은 얼마겠어? 이게 3A니까. V1은 6V. 6. 볼트. 그렇지. 6V지, 6V. 네. 3, 2, 6V. 그럼 봐봐. 12V 중에 여기에 6V가 걸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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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머지 이거는 6V, 여기도 6V여야 돼. 자, 그럼 봐봐. 여기에는 몇 암페어가 갈까? I2는. 하여튼 10. I2는 2V. 2볼트. 2A. 2암페어. 2암페어. 네, 2암페어. 2, 3, 6.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흘러야 돼? 1암페어. 1. 그렇지. 1암페어. 1, 6은 6. 그래서 1암페어, 2암페어 하면 여기 3암페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네. 지금은 혼합 연결은 안 배워요, 학교에서. 알겠지? 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다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쭉 뒤쪽까지 문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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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자, 앞에서 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만 나왔어. 그 다음 우리가 7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다. 네. 자, 72페이지에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이라는 게 나오죠. 네. 네. 오늘 요 자기작용 조금만 배워보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배운 거 외우고 문제도 풀고 해야 돼. 자, 전류의 자기작용. 자, 첫 번째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자. 자기장. 자,
자,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자기장은 첫 번째 방향이 있죠? 그치? 네. 방향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극에서 나와서 어느 극으로 들어간다고요? N극에서 N극에서 나와서 나와 S극으로 S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는, 자, 자석의 양극에 가까울수록 세다 그랬죠? 네. 자석의 양극에 가까울수록 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자기력선은 원래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자기력선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선으로 나타낸 거야. 말 그대로 자기력선. 자, 그래서 보면은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요것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자, 얘 자기력선은, 자, 위에서도 배웠잖아.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한다고요? N극에서 N극에서 나와서 나와서 S극으로 S극.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한다 그랬지? 그냥 네. 쓰자. 여기서도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자기력선의 방향은 있지 또 뭘로 나타내냐면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자,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력선의 특징은 중간에 교차하거나 끊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중에서 여기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자석을 막대 자석 하나를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자. 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해봐. 그럼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맞니? 네. 자,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자, 여기다가 만약에 나침반을 각각에 놨다고 해봐. 나침반을. 자, 나침반을 4개를 이렇게 놨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이 어딜 가리키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자, 왼쪽에서는 N극이 나오는 방향이죠. 네.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은 이쪽을 가리켜. 자, 당연하지. 왜냐면 여기가 S극이잖아, 여기가. 그러면 S극은 자석의 N극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겠지. 네. 그러기 때문에 자, 왼쪽을 가리킬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기력선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죠? N극이 이렇게 오른쪽을 가리킬 거야. 네. 자, 근데 여기에서는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가리켜? 왼쪽을 가리키겠지. 이해됐어요? 네. 자, 이렇게 자기력선에 의해서 주변에 나침반을 놨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N극과 N극, 자, 자기력선에, 자, 자기력이라는 걸 배웠죠. 네. 자,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쉽게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죠. 인력과 청력이 있어요. 청력. 자, 인력은 서로 당기는 힘. 자, 당기는 힘은 무슨 극하고 무슨 극 사이에? N극하고 S극 사이. S극 사이에 작용이죠. 그 다음에 청력은 미는 힘이야. 얘는 N극과 N극, S극과 S극 S.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하죠. 네. 자, 그러면 자, 잘 봐. 이번에는 여기에 왼쪽에 N극을 두고 자, 오른쪽에 N극을 뒀다고 해보자. 그러면 서로 밀어내죠. 네. 자, 자기력선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N극에서 나와서 자, 얘네들이 서로 섞이지 않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자기력선이 형성돼. 그 다음에 자, S극과 S극 자석을 서로 마주보게 해놨다. 그러면 S극 쪽으로는 자기력선이 들어간다 그랬지?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 자기력선은. 근데 얘도 서로 섞이지 않아요. 이해됐니? 네. 네. 자, 근데 이번에는 왼쪽에 N극을 두고 오른쪽에 S극을 뒀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그냥 들어가요. 뭐 책에서는 이렇게 굽어져서도 막 이렇게 그려져도 있지. 네. 네.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그림으로 그리는데. 됐니? 네. 네. 이게 바로 자기장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런데 이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 지워도 되지? 네. 네. 자, 이제 실제로 전류의 자기작용을 배우는데 이거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도선 주위,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석이 있는 거와 똑같다 이런 얘기야.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그 다음에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선생님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줄 거야. 자, 첫 번째.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 오른손. 자, 오른손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엄지손가락을 위로 펴봐. 네. 자, 엄지손가락 선생님 화면에 보일 수 있게 펴봐. 엄지손가락 위로.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을 말아줘. 그치? 그렇게 되지? 자, 그 방향에, 자,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내 손가락 쥐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야. 그 다음에 자기장 세기는 도선에 가까울수록 세요. 도선에 가까울수록 세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그림을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자, 이렇게 종이가 있어, 종이. 자, 여기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쿡 하고 박아놨어요.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왔어.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전류를 위에서 아래로. 자, 요게 전류의 방향이야. I. 자, 그러면 오른손이야, 오른손 꼭. 엄지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그래,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내 손가락 말아봐. 자, 말면은 원이 이렇게 그려지니? 네, 이게 네. 자기장 방향이야. 자, 그럼 잘 봐야 돼. 이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나침반을 4개를 놓을 거예요. 알겠니? 네, 네. 자, 나침반을 여기다가 이렇게 4개를 넣었다고 해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뒤쪽에 있어요. 이렇게. 자, 자기장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지? 네. 네,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는 N극이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겠지? 네. 네,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죠? 네, 네. N극이 이렇게 가리켜. 그 다음에 이쪽은 들어가지? 네. 네, N극이 있죠. 그리고 저 뒤쪽은 N극이 이렇게 오른쪽을 가리키겠지? 네, 이해됐니? 네. 네, 이게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을 그리는 방법이야. 만약에 밑에서 위로 흐른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 자, 요게 자, 밑에서 위로 흐른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흘러. 그러면 엄지손가락 위로 그리고 쥐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원이 이렇게 그려지죠? 네. 네,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은 전부 이쪽에서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그려지겠지.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됐고요. 자, 그러면 요런 문제. 어떤 문제냐면 자, 도선이 이게 나침반이야. 근데 도선이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방위 표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니? 나침반에 자, 여기가 N극이죠. 맞아? 네. 네,
N극은 북쪽을 가리켜야 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이 그림을 잘 봐봐. 나침반이 도선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위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렇지, 도선 위에 있어. 그치? 자, 네.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N극은 어느 쪽을 가리킬까? 이게 문제야. 동서남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쪽을 가리킬까? 준식아 어디? 동쪽? 동쪽?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동쪽? 계산해봤어? 다인이 어디? 동쪽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쪽 같아? 네. 그래. 경원이는 어디? 저도 동쪽 같은데요. 이 녀석들 손가락으로 계산도 안 해보고 전부 동쪽이라는데. 야, 자, 연필 하나 꺼내봐. 연필 하나 꺼내. 네. 그리고 연필을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내 손가락 쥐어봐. 그러면 위라 그랬잖아. 위. 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네. 그러면 N극은 아래를 가리켜야 되잖아. 어느 쪽이야? 그렇게 아, 남쪽. 남쪽. 남쪽을 가리켜야지. 아, 네. 아무렇게나 막 북쪽이라 그러면 어떡해? 이제 기억났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네. 남쪽을 가리켜요. 맞아요. 남쪽. 이게 답이야. 자, 그렇게 지금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볼펜 한 자를 놓고 이걸 쥐어. 알겠지? 네. 자, 똑같이 할 거야. 잘 봐. 이번에는 이게 나침반인데 자, 지금 똑같이 이게 N극이죠? 네.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 나침반이 도선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 아래. 있어요. 아래에 있지? 네. 네. 자, 이번엔 전류를 이렇게 흘렸다. 그러면 N극은 어디를 가리킬까? N극은 이건 북쪽. 북쪽을 가리켜요. 어디요? 북쪽. 북쪽이요. 북쪽이요? 그러면 이게 변함이 없다는 뜻이네? 네. 네. 자, 나침반이 도선 아래에 있다 그랬지? 네. 네. 이 볼펜이 전선이야.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엄지를 놓고 말아쥐었어. 네. 네. 전선이 위에 있잖아. 전선이 위에. 네. 그러면 전선이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전선 아래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 전선 아래에서야. 아래에서. 네. 아, 네. 네. 이제 이해됐어? 네. 네. 그래서 여기도 남쪽이야.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전선이 아. 위에 있으니까 아, 아래쪽으로 계산해야 돼. 아래쪽. 네. 이해됐냐? 네. 네. 그러면 이번엔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역시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N극이겠죠? 자, 도선을 I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자, 여기서도 봐봐. 나침반이 도선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요. 나침반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볼펜 한 자를 놓고 위에서 아래로 엄지손가락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서 나침반이 도선 위에 있어. 위에. 네. 위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 서쪽, 서쪽. 동쪽에서 서쪽.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N극은 서쪽을 가리키는 게 답이에요. 맞지? 서쪽. 이제 조금 알만한가 보다. 그치?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죠? 네. 네. 자, 이거는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였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는 직선 도선처럼 똑같이 해. 직선 도선처럼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역시 이런 종이를 하나 그려줄 거야. 이해하기 쉽게 종이가 있는데 잘 봐.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됐어. 도선이. 무슨 그림인지 알겠니? 네. 네, 자, 그러면 전류가 왼쪽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내려온다고 해봐. 네. 자, 그러면 왼쪽 도선 해봐봐. 왼쪽 도선. 여기서 올라오지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면 엄지손가락 위로. 그리고 말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되니? 네. 네, 여기 자기장이야. 그치? 네.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내려.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아래로 종이 밑으로 들어가죠? 네. 네. 네, 그러면 엄지손가락 밑으로 돌려. 그러면 자기장은 여기서 이렇게 돌지. 네. 네,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똑같이 놓을 거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여기, 여기, 여기를 놓을 거예요. 그럼 어때? 왼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지? 네. 네, 근데 가운데서는 다 들어가는 방향이지? 네. 네. 여기서도 나오는 방향이겠지? 네. 이렇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킨 거야. 음. 별거 없지?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자,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역시 오른손이야. 자, 오른손에 자, 엄지 손가락 방향은 N극의 방향이에요. N극의 방향. 자, 엄지손가락은 N극의 방향. 내 손가락 쥐는 방향.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장 세기는 자, 이거 모두 다 동일이야, 동일. 자, 도선에 가까울수록 세기도 하지만 전류가 셀수록 세요. 전류가 셀수록 그리고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모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클수록 자기장도 강해져요. 네. 알겠니? 자, 그러면 왼쪽을 지우고 이제 코일을 만들 거야, 선생님이 코일을. 네.
자, 코일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런 통 하나가 있는데, 자, 전선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볼까요? 자, 이렇게 감겨 있어.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전류를 왼쪽에서 흘러서 I가 이쪽으로 내려올 때. 자, 원통을 잘 봐봐, 원통. 자, 원통을 저 뒤에서 앞으로 전류가 넘어오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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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내 손가락 쥐는 방향을 뒤에서 앞으로 내 가슴 쪽으로 넘어오게.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어디를 가리켜? 오른쪽이요. 그렇지, 오른쪽에 무슨 극 방향이라고? N. N극 반영.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자석이 만들어져요. 그럼 봐봐.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되겠지. 네. 네. 맞니? 네. 네. 전류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내 손가락을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말아 지우면은 오른쪽이 N극이야.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나침반을 놓을 거야. 나침반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 중앙에 하나.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지. 네. 위하고 아래에서는 왼쪽으로 지나가는 방향이죠. 네. 네. 이렇게 오른쪽에서는 들어가지. 네. 왼쪽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돼요.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여기에 N극의 자석이 있는데 원통을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놨어. 자,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저 자석하고 저 코일 사이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 음, 뭐야, 어떤 힘이 청력이, 작용해요? 기력. 청력이, 인력? 네. 인력? 인력? 인력이요? 인력? 인력 맞아요? 자, 이 전류가 선생님. 어떻게 흐르는지 봐봐. 저기 원통을 봐봐. 원통. 선생님. 원통을 뒤에서 앞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네. 네. 그러면 엄지가 위로 뒤에서 가니까 앞쪽으로 흐르려면 엄지손가락은 어느 쪽을 가리켜? 위로 가요. 위쪽. 그러면 위에가 N극이네? 네. 네. 그러면 N극과 N극끼리 인력이 작용해요? 인력? 아니요. 청력이 작용하지, 맞는데. 여기는. 네. 청력이라고 이게. 자, 이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원통을 넘어오잖아. 네. 네. 그러면 볼펜 한 자를 잡고 그 자, 돌리면 이렇게 말아쥐란 말이야. 앞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가락이 향하게. 그럼 엄지손가락은 위를 향하지. 네. 네. 그래, 그거를 잘 따져야지. 막 헷갈리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에? 자꾸 펴져. 자, 역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아래로 흘러요. 이 둘 간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 이거는 어? 인력? 인력? 아인이 인력 나왔어? 네. 아닌가? 청력, 지금은 전 청력이요. 병원이는 아닌가? 청력이요. 아인이 다시 해봐. 뭐가 나오나? 맞는 것 같아요, 청력. 인력이 맞는 것 같아? 네, 청력이 맞는 것 같아요. 청력이에요. 왜 그런지 봐봐. 위에 거 봐봐. 위에 거. 자, 전류가 원통을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 위, 야, 앞쪽 봐봐. 앞에서 뒤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잖아. 네. 그러면 펜 하나를 쥐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엄지손가락 아래로 되게 말아.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지. 네. 여기가 N극이잖아. 네. 그리고 밑에 거는 원통을 또 뒤에서 앞으로 넘어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위를 향하지? 네. 여기도 청력이 작용하네. 그러니까 원통에 말려있는 이 구리 도선이 어떻게 말려있고 원통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든지 앞에 부분이 그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 그게 코일의 전류가 그럴 때 끝난 거야. 그러면 전자석은 뭐냐? 저 코일에 있지? 가운데다가 금속 조각을 넣어둔 거 이게 전자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원통 대신에 금속을 도선으로 감은 다음에 전류를 흐르게 알겠니? 그게 전자석이라고. 자, 전자석 뭔지 보자. 자, 거기에 전자석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나온 대로 한번 또 써볼까요? 전자석. 자,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자석에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 N극과 S극의 방향이 바뀌겠지? 네. 네. 맞아요. 전류 방향에 따라 N, S극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전류 세기에 따라 자석의 세기도 변하겠지? 네. 맞아요. 이해됐어? 네. 네. 그리고 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류 세기가 셀수록 자석의 세기가 센 거야. 그런데 또 코일의 감은 횟수에 따라서 자석의 세기가 세진다 그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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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 더 쓰면 자, 감은 코일 횟수에 따라 횟수가 많을수록 자석이 세진다. 즉 자석 세기도 변해요. 자, 이런 게 바로 전자석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전자석은 어디에 이용하느냐면 자, 자기부상열차 들어봤죠? 네. 네. 자, 자기부상열차 자석이
전류가 흐르는 동안 자석이 되니까 N극과 S극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그 기차의 바닥이 N극이 되고 레일이 N극이 되면 서로 뜨겠지. 네. 이런 걸 자기 부상열차. 그 다음에 전자석, 거중기, 기중기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전자석 여기서 기중기라고 나있네. 전자석 기중기가 뭔지 알아? 네. 자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아주 널쩍한 판이 있잖아. 금속판이. 이 널쩍한 판에 금속 조각들 막 붙여가지고 쫙 이동한 다음에 전류를 딱 끊으면은 붙었던 금속 쭈루룩 떨어지지.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 공명 장치라 그래서 자 거기 보면 MRI라고 나와 있죠. 네. 네. 자기 공명 영상 장치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데 이 전자석이 이용이 돼. 자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는 게 뭐냐면 MRI는 우리 병원 가면 이렇게 큰 원통이 있는데 여기에 침대 같은 게 사람 누워가지고 쑥 들어가지. 네. 들어가면서 네. 막 뇌도 찍고 우리 몸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막 단층 촬영도 하고 막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MRI예요. 이해됐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자기장도 다 배웠고 이제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받는 힘 하나 남았거든. 네. 자 요거까지 다 끝내버릴까? 끝내도 네. 되겠지? 네. 이거 되게 쉬워. 자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게 뭐냐면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이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전기력하고 자기력의 합친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네. 자, 이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는데 자, 이 힘의 세기는 첫 번째 전류 세기가 셀수록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석 세기가 또는 자기장 세기가 셀수록 크다. 그 다음 세 번째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90도일 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0도나 180 나란할 때 0도일 때 또는 180도 나란한 거야. 이거를 나란할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0도, 180도 나란할 때는 받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분명히 힘을 받더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거를 따져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힘의 방향. 자, 힘의 방향이라고 하지 말고 오른손. 자, 오른손으로 똑같이 할 거야. 자, 오른손을 어떻게 펴보냐면 선생님 피듯이 펴봐. 이렇게 내 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 90도가 되도록 쭉 펴. 그렇지. 쭉 펴. 그냥 쭉 평평하게. 자, 이렇게 폈을 때 내 손가락 많이 나가지. 엄지손가락을 하나지. 네.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내 손가락 방향은 자기장 방향. 그 다음에 손바닥 방향은 힘의 방향.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그려볼 거야. 잘 봐. 자석을 왼쪽에 앵글을 넣을 거야. 어떤 그림으로 주냐면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막대 자석에 자 여기가 N극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이렇게 S극 자석이 있어. 자 그리고 도선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죠. 전류. 자 그러면 이 도선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 계산해봐. 힘은 아래로, 위쪽으로, 위쪽? 어? 살짝 오른손으로 따져야 돼. 오른손. 위쪽으로. 위쪽으로. 왼쪽인가요? 위쪽 맞아? 잠깐만. 전류가 맞는 것 저쪽으로 같아요. 간다고? 아래쪽 아니에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이쪽으로. 아래쪽이 자, 맞아요. 아래로 힘을 받아요. 이게 힘. 왜 그런지 봐봐. 자기장의 전류가.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하죠. 네. 자, 그러면 내 손가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펴.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저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지. 네. 네. 그래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봐. 그러면 손바닥 아래지. 네. 아래쪽으로 가요. 이해됐어? 네. 네. 아이니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육면체로 그려줄 테니까 봐봐. 자 이런 육면체 상자가 있어요. 자 육면체 상자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6면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니? 네.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전선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 전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쿡 박아놨어요. 그래서 띡띡띡 박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어. 무슨 그림인지 알겠지? 네. 네. 그리고 요 위쪽이 N극이야. 요 위에 면이 N극. 그리고 요 아랫면이 S극. 그랬을 때 요 안에 초록색에 요 선도 그냥 직선으로 넣어보자. 이렇게 요 직선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느냐 이걸 따져봐. I는 이렇게 흘렀어요.
어느 쪽? 앞쪽? 나를 바라보는 네, 방향. 저쪽. 네. 맞았어요. 앞쪽이야, 앞쪽. 다이나, 네. 이해돼? 네, 이해는 되는데 어, 확신이 안 나가지고. 혹시나 해서. 자, N극에서 S극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천정에서 아래로 내려. 네, 그래, 오른손에 천정에서 아래로 내 손가락 내리면서 엄지손가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그러면 손바닥은 내 가슴을 가리키지. 네, 그러니까 요 면 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요 노란 면. 네, 요 앞에 면 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해됐니? 이렇게 따지면 돼. 자, 이게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에요. 됐니 안 됐니? 됐어요. 딱 됐어요. 근데 봐봐. 여기에서는 이게 90도지.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도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놨다면은 이렇게 평행하게 도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놨다면은 요 자기장 방향하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똑같겠지. 네. 이럴 때는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자 자기장과 전류가 90도일 때 힘이 가장 크단 말이야. 이해됐죠? 네. 네. 알겠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야. 그 밑에 봐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이용 나오죠? 네. 네, 네. 이 이용만 배우면 우리 다 배운 거지. 자 여기에서는 자기장 내에서 힘을 받는 도서를 이용하는 장치들은 자 거기에 나온 대로 외워두면 돼요. 전동기가 뭔지 아니? 네. 모터야 모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터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전류를 딱 크게 하면은 막 도는 거 있지 삥. 네. 자 네. 그게 뭐가 있어? 우리 선풍기도 있잖아. 네. 선풍기도 일종의 모터 앞에다가 날개 달아놓은 거예요. 이걸 전동기라고 불러. 그 다음에 스피커. 우리 앞에서 전압계 전류계 배웠지? 네. 전압계 전류계. 자, 얘네가 전류가 흐르며 있지? 스프링에 있는 그 스프링에 달려있는 바늘이 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더 많이 움직이겠지. 네. 그래서 그 전류계 전압계 이런 걸 이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 전동기라고 하는 게 나오죠. 네. 네, 전동기는 뭐가 전동기냐면 영구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힘을 받아서 회전하게 하는 게 전동기예요. 자, 영구자석 속에 코일이 있어요. 자, 코일이 있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회전하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전동기야. 그러면 자, 선생님이 요 그림을 이번에도 역시 왼쪽에 요렇게 자, 이쪽에 N극의 자석이 있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게 S극 자석이에요. 근데 여기에 코일을 어떻게 넣는 거냐면 요렇게 넣는 거야. 요렇게 가운데다가 요렇게 자, 요렇게 넣어서
자, 요렇게 해놓고 있지. 전류를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보자. 그러면 왼쪽에선 전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저 칠판 안으로. 네. 여기에선 이렇게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자기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그랬어? N에서 S로. N에서 S. N에서 S로. 자,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니네가 자, 요게 그림이 조금 삐뚤어 돼 있죠? 요거를 조금 다시 그려볼까? 요거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보자. 그 다음 여기도 요. 자, 그냥 대략 그리자.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니네는 어느 선을 중심으로 보냐면 여기에 왼쪽 도선 이렇게 생긴 도선이라고 생각해.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 부분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죠. 네. 네. 아, 왼쪽은 어느 쪽으로 힘받을까?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지. 왼쪽은 아래쪽으로 힘받아요. 맞췄네. 여기서 아래쪽으로. 오른쪽은 위쪽으로. 위쪽으로 힘받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봐봐. 얘는 위로 가려고 하고 얘는 아래로 가려고 하고 앞에서 동그란 게 잡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돌겠지. 네. 네. 그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 이런 걸 전동기라고 부르는 거예요.